네, 안녕하세요. 관리의 관리를 더하다 올라운드 스쿨 학습관 설명회에 오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학습관의 전체적인 설명을 맡은 오진미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희 학습관과 컨설팅을 정리해서 한 개의 이미지로 만든 건데요. 저희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해 보자면 학습관은 학습관리 선생님이 상주 관리한다는 점과 컨설팅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 컨설팅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습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학생들의 철저한 등하원 관리, 학생 상황 점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큰 특징이고요. 저희 컨설팅은 담당 컨설턴트의 1:1 맞춤 관리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철저한 등하원 관리부터 보자면 저희 필수 등원 시간에 따른 출결 직업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 필수 등원 시간이라 하는 거는 우리 학생 시간표에 따라서 필수 등원 시간이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 등원 시간을 조사해서 학생마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출결로 실시간 등하원 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가는지, 언제 잠시 편의점을 갔다 왔는지 같은 그런 밖에 나갔다 오는 그런 것도 등하원을 체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필수 등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 출결 지각도 관리를 하고 등하원 체크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올라운드 스쿨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우리 친구들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학습 시작할 수 있을 때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 상황 점검으로 넘어가 보자면 저희 매시간 학습 집중 상황을 점검을 한 다음에 학습 관찰 내용을 정리해서 학부모님께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저희 문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시간마다 우리 친구가 어느 과목에 어느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떻게 집중을 해서 하고 있다 같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학생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담당 컨설턴트들도 같이 보고 있어서 우리 친구가 오늘 공부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오늘 무슨 공부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더블 체크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정 좌석 제구 개인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녀 분리 학습관입니다. 네.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를 풀 가동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기기 컨트롤이거든요. 저희 핸드폰은 의무 제출한 다음 입시를 하고요. 학습관 내에서는 저희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우리 친구가 여기 왔다, 학습관에 왔다는 문자가 딱 오면 우리 친구랑 연락할 때는 이제 뭐 상담실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학습 관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이 다 있으세요. 그 번호로 연락하셔도 되면 그 연락을 하시면 우리 친구한테 바로 연락이 가가지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딱 내고 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 외에 뭐 인강을 들을 때나 아니면 뭐 필기를 봐야 된다 등의 이유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학습 관리 선생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가 지금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열심히 학습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학습에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따로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담당 컨설턴트의 1:1 맞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학습 미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나 학습 특성에 맞춰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래서 친구들마다 저희 상담 레포트가 다 다르게 나가요. 저희 맨 왼쪽에 보시면 주간 계획표 중심 상담 버전도 있고요. 저희 가운데 보시면 주차별 목표 성취 상담지 버전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훨씬 성적이 다 빠르게 오르고 친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두 사례는 저희가 갖고 온 건데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상담이 끝났다 하면 저희가 이제 밴드에 업로드 해가지고 학부모님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학습 지도와 실행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뒤에 또 다른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저희 시기에 맞는 전략 수립은 요즘 한창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에 어떻게 맞춰서 공부를 하는지, 우리 친구는 어느 특징이 있으니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 이 학교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한테 가장 유리하고 편한 길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전략을 일명 짜준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뒤에 담당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네,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의 양과 질을 맞춰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자는 거예요. 네, 학습의 양만 높다고 해서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고요. 학습의 질이 높다고 해서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습의 양과 질이 밸런스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학습이 되고 우리 친구의 성적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들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플래너가 있는데요. 플래너에도 저희 학습의 양과 질에 맞춰가지고 친구들 공부할 수 있게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칸도 넣어놨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 친구가 최대 학습 시간을 만드는데 그 대신 집중력과 적절한 난이도와 이런 걸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고 또 쉽게 학습에 대한 적응을 하면서 자기주도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습의 양과 질을 한 걸 좀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맨 왼쪽 보시면 이제 여름방학 때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주간계획표 중심 상담지로 해서 제가 상담을 해주던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공부 인증도 같이 해주면서 이제 매 시간 학습 중심 상황 점검까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의 양과 질을 같이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도 입반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담당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 가까워지기도 했고 지금 어떻게 상담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 다음 컨설턴트 선생님이 정은미 선생님이 마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컨설턴트 정은미입니다. 예, 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이들의 시험 준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학습관이나 프로그램 관심을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지금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곧 닥쳐올 이제 구모나 아니면 중간고사일 텐데요.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아이들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이 녀석이라고 멈칫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시험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 그리고 저희 올라운드 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1번 같은 경우 시험 준비는 각 과목별 범위가 다 나오고 나서 한다. 이건 누구나 다 어머님이건 아이들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쭉 보시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해서 그런가? 하는 식으로 조금 좀 강도가 달라지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준비는 각 과목별 범위가 다 나오고 나서 한다. 이건 중학교 때도 안 되는 거죠. 과목별 시험 범위가 다 나오고 나면 2주 정도 남았을 텐데 그때부터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것 자체가 발휘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근데 여기 상담을 하다 보면 시험 준비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면 아직 시험 범위 안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녀석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험 범위 아니냐?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내신반은 다 오픈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 내가 숙제 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내가 버거우니까 뒤에 시간 조금 있을 때 그때 준비 제대로 하겠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신반 수업하고 내신 준비를 별개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신반 개강 수업 듣고 사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복습을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들을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조금 몰아서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뒤로 미루는 공부는 같은 공부를 그냥 2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요거를 여러 단계로 공부를 해주는 거는 시간을 아껴주고 또 동일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빨리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시간 없다는 이유로 밀어놓게 되면은 그냥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는 같은 공부를 2번 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최저효율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후복습 꼭 하게 그냥 10분, 30분 복습이라고 해도 내가 저 학원이 11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자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날을 위해서 본인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배운 내용들을 그날 점검하는 거,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또 내신반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그 최적화된 이제 강의들을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검승부는 학원 테스트, 학교 수업은 좀 내가 좀 자면서 수면 보충을 좀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앞에 있는 그분들이 출제자예요. 출제자를 앞에 두고 잔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잔다는 이야기는 시험 시간에, 그 시간에 보통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조회하고 1, 2교시는 자기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잔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 가장 중요한 1, 2교시에 두뇌가 수면 상태로 세팅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이게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시험 때는 진짜 집중해서 해요 라고 하는데, 그 말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 잘 때 자고도 과연 남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1학년 5월에 정시파이터 선언만큼이나 어이없는 잔머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밀어놓고 보자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머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주는 무조건 달리는 거다, 마지막 주에 그냥 다 모든 걸 다 걸고 불태울 거예요, 이런 이제 녀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신처럼 준비 기간이 긴 때에는 앞에서부터 달리는 것도 물론 매우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뒤로 갈수록 이제 딸리게 되니까 힘도 딸리게 되고 본인의 에너지도 달리게 되고, 하지만 마지막에 최대로 속도를 올려서 무조건 달린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이 시험 직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좀 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계획, 저희는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계획을 세울 때는 시험 계획의 기준점은 마지막 한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빠르게 21경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제 4주,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끝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은 7주 정도 시험 준비 기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뒤쪽으로 가게 되면 1, 2, 3주 잘하다가 마지막 주에 망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힘을 억지로 끌어오려고 달리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험 계획 기준점은 마지막 한 주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상해 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주에 너가 시험 전주에 뭐를 하고 있을지,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정말 나는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하는 거야. 너 다음날 다음 주 시험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애들 다 알거든요, 이때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4주 후에 너를 위해서 지금의 너가, 예를 들면 다원이다, 저희가 다원 교육이니까 다원이가 마지막 지금 4주의 다원이를 위해서 너가 미리 당겨서 해야 되는 거, 그때는 시간이 급해서 못하는 거, 그때 가서 하게 될 때는 시험에 내가 바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거 당겨서 지금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주는 전략적 선택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조건 달리는 건 능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중간고사 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저희가 주별로 이제 계획표를 세우는데, 마지막 주는 제가 보통 이렇게 풀 스케줄을 세워요. 그래서 이때 특히나 마지막 주가, 직전 주가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주말을 끼고 하고 이번엔 연도 끼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직후 스케줄이 어떻게 잡히고 내가 하루 거의 한 14~5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이틀 이상 주어지는데, 이거를 어떤 과목에 어떤 부분에다가 투자를 할 건지 이걸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고, 이걸 믿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마지막으로 최적으로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부 스케줄이라던가 주말 공부 리스트 만들기, 그리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으면 수학 직보가 굉장히 길게 하루 종일 오후부터는 이제 애를 데리고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럼 그 앞에 내가 뭘 해놔야 될지,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들어있는 과목들은 그럼 언제 이거를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직보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이제 어머님 그리고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직보 때 주는 자료는 다 무조건 다 외운다, 이게 왜 두렵게 하는 시험 준비법이냐라고 하면, 의외로 직보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가 직보는 총정리잖아요. 시험 직전에 내가 약한 부분들이라던가 혹시라도 놓쳤을 부분들 다 점검할 수 있게 자료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아놨다가 공부를 안 하고 기다리다가 이때 그 최종 자료 가지고 요걸로 시작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뭐 새벽 3시까지 하고 다음날 망쳐가지고 시험 기간에 기억도 잘 안 나고 컨디션 최악이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 모르는 건데, 나 이거 공부 안 했네 해서 그때부터 페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 쉬운 거를 본인이 어머님 제일 안타까우신 거 그거잖아요. 이렇게 다 아는 문제인데 이걸 자기가 곡해해서 시험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틀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보 때 주는 자료는 최종 점검용이어서 이 부분을 내가 이미 어떤 만큼 공부를 했고 어떤 걸 못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 시험 보기 직전에 오늘 저녁에 어디까지 보고 내일 아침에 뭘 볼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그걸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답은 시험의 끝. 시험의 끝도 맞지만 저희는 특히나 이제 저희 올라운드 스쿨에서는 오답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컨설팅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답은 시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알고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못 푸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야 다음 공부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시험을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그 광대한 범위를 섹션화하고 또 이미 한 것들을 딜리트 시켜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답은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틀렸는데 그럼 너가 맞힐 수 있는 문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해요. 시험지 덮고 나서 다시 열어서 풀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대한 전략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내가 너무 긴장을 하거나 어떤 유형의 선지들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두 개를 뭐 혼동되게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이게 빈칸 아니면 뭐 모두 골라라, 두 개 골라라, 이게 더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맞힐 수 없는 문제였다, 나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봐도 나 혼자는 이걸 해설을 보고 풀어도 나 혼자니까 못 푸는 문제다, 그러면 이거는 학습 보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 시간 내에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은 시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저희 이제 학생들 오답 노트 사례인데요. 그게 생명이었고, 얘는 맞힐 수 있는 문제인가? 근데 맞힐 수 있는 문제가 그냥 당연히 예스 노가 아니라 내가 뭐를 알았다면, 뭐를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았다면, 뭘 잘 체크했다면 맞을 수 있었다. 그럼 이건 시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재와 단원에 나온 내용이냐,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을 소홀히 했는지, 어느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틀린 이유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등 순서와 특징들 다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어에서 헷갈렸다. 근데 이 단어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린 친구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답 노트 하면서 다른 문제들에 있는 헷갈리는 단어까지 다 모아가지고 나만의 단어장을 한번 만들겠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공부할 때 혹은 다음 시험 준비하기 직전에 그 미들 텀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 전략을 저희와 같이 분석을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상세한 그 예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시험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과목별 필요학습 내용 정리를 시키는데, 이거는 시키는 이유가 내가 시험 기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오답할 때 같이 보라고 하거든요. 오답할 때 보면 내가 아까 어떤 부분을 했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인지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은 걸 보고 아, 나 이거 내가 한 번 봐가지고 안 되는 거였어. 나 이거 3번은 봐야 돼. 다른 친구들은 한 번 봐도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아니면 이거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 요거까지 보라고 했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뭐 내신 강의에서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안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서 내버렸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복귀하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 전에도 그렇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 세부 사항이라던가 주 단위 학습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요. 세부 사항 속에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8시 10분까지 중과하지 않으면 지각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험이지만 이거 시험이니까 뭐 내가 늦게 들어도 상관없어. 아니고 꼭 제대로 등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하기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라던가 뭐 서술형 배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귀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워서 학원 이제 내신 학원 배치되고 그거를 각각을 어떤 방식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거 한국사 통사 같은 경우에는 백지 테스트하고 문풀을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 복습 그리고 과제 수행하는 게 이제 바로 직후에 하는 걸로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 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컨설턴트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의 특이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나서 직후에 같이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은 오답하게 되고 보통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 직후에 본인의 시험 복귀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앞에 뭐 이걸 어떻게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적어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화 시켜줘요. 그리고 오답 철저히 하게 하고 또 학원에 가서 이제 문제들 다시 다 복귀하고 정리하고 나면 다시 한번 보통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말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내신 언제 시작하니까 그 뭐 일주일 전에 이 과목은 일주일 전에 미리 내신 예습을 하고 하자.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제 내신 시간 맞춰서 학교에서 교과 수업 복습을 먼저 해놓고 내신이 조금 늦게 강하니까 이렇게 하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시험 준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릴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F&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미리 좀 먼저 답변을 준비했고요.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같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년이나 성적 제한이 있을까요? 저희 연령도. 네,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네, 자녀석에 한해서 입반은 가능하고요. 네, 아쉽게도 저희 예비 고1은 11월 이후에 네, 입반이 가능하고요. 저희 되게 입반 테스트나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성적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학생이 입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많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실 텐데 좀 실제적으로 좀 학생이 변화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는 게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는 친구들이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긴 한데 저희가 우리 친구가 와, 넌 진짜 많이 변했다. 너는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면 마음가짐이 됐구나. 이런 거는 저희 평균적으로 한 3달, 한 100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네.
네. 쑥과 마늘을 먹고 그쵸. 네.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이게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에 따라 조금 다른데 첫 달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다가 또 두째 달 이렇게 약간 좀 처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네. 저희가 뭐 다이어트도 사실 이렇게 유지가 중요한 것처럼 아이가 이 습관들이 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는 네. 게 필요할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가 좀 학생이 보면서 이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의심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점점 늘려가야지 한 번에 갑자기 뭐 하루에 2시간 공부하던 친구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하면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를 겪지 않게 저희가 서서히 이렇게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으로도 친구들을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친구가 얘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어도 우리 친구가 학원 갔다가 학습관 갔다가 이렇게 딱 집에 오면 그래 수고했어 하고 이제 불안감은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애 요즘 열심히 안 하고 집에 빨리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하면서 살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관리형 학습관과 차별점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큰 차별점이 학부모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학부모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사실 좋았던 이유가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붙어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막 다른 데는 막 대학생들이 붙어가지고 해서 뭔가 되게 이상했대요. 그 좋긴 좋고 되게 친절하시기는 한데 뭔가 전문성이 살짝 떨어지는? 그래서 뭔가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학생을 1대1로 관리를 해주는 전문 컨설턴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을 뽑자고 하면 우리 친구가 100명이면 100명 다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건 또 최대한 그 친구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고 우리 친구가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개인별 맞춤 피드백이 나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학습관이 다른 학습관과 비교했을 때 최대의 장점이라고는 저는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쵸.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담임제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담임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저희는 담임제예요. 사실 그쵸. 거의 담임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방학 때 보면 교무실도 있고. 네, 저희 방학 때 보면 저희가 저희를 더 많이 봐요. 네, 그죠. 네, 저희가 좀 철저한 담임제로 운영이 돼서 뭐 중간에 하다가 다른 선생님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 친구는 계속 처음부터 딱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따로 다 하기 때문에 그 한 친구에 대해서 거의 진짜 담임 선생님처럼 나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저희랑 같이 하는 거라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약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희쌤이 오늘 네. 오늘 좀 필름 받았던데요. 완전히 부담 들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은미쌤 오늘 장난 아니던데요. 오늘 장난이에요. 막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박이던데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독서실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하실까요? 저희가 일반 독서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에 이제 관리해주시는 학습 관리 선생님이 계속 상주에 계세요. 우리 친구가 왔을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항상 상주에 계시고요. 사실 학습 관리 선생님이 상주에 계신다의 장점이 기기 컨트롤이 사실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우리 친구가 오늘 힘든데 오늘 좀 빨리 집에 갈까? 하면서 좀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살짝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 관리 선생님들이 1시간만 더 하고 가보자 이러면서 해주시고 또 관리 선생님들을 엄청 친구들이 잘 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시간만 좀만 더 하고 가자 아니면 또 뭔 일 있어 하면서 이렇게 또 걱정도 해주시고 하면서 또 선생님들도 많이 의지하시고요. 저희 또 일반 독서실이랑 또 다른 건 확실히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핸드폰 기기 컨트롤도 되고 막 졸 때 이제 스카 같은 데 가면 아무도 안 깨워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관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걸 실시간으로 다 응대해 주시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공부하는 걸 보고 적고 이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걸 또 아이들이 알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딱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쯤에 선생님들이 한번 막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공부해야 돼 하면서 진짜 이거는 제 담당 친구가 저한테 그랬죠? 그죠? 네. 관리 선생님 돌아다녀가지고 집중이 계속된다고 막. 그리고 그런 비슷한 공부를 하셨던 저희가 이제 관리 선생님들을 배치를 할 때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과 똑같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저희 디테일하게 저희 어머님들도 받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컨설턴트도 받는데 실시간 내용들이 지금 뭐 이거 풀고 있는데 몇 번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좀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친구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렇고 우리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니 이런 걸 관리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네.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거는 직접 뭐 네. 잠깐 졸아와서 깨우거나 그쵸, 뭐 그쵸. 졸음감을 주시거나 네. 화장실을 좀 보내거나 이렇게 시간으로 하시고, 또 이게 조금 계속 좀 컨디션 다운인 걸로 보인다, 아니면 좀 동기가 조금 좀 지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좀 컨설턴트 분한테 얘기를 해서 네. 이제 누구 좀 지금 계속 좀 페이스가 좀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주면 맞아요. 저희가 또 불러서 네. 또 동기를 좀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서서 저희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무 등원 시간이 있나요, 저희? 저희가 의무 등원 시간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마다 사실 다 달라서 의무 등원 모든 친구가 뭐 똑같은 시간은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네, 거죠? 6시까지 무조건 네.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에 따라서 필수 등원 시간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입반을 하게 되면 또 등원 설문지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거기 우리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때는 학습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겠다 하는 시간들 체크해 주시면 또 그런 걸 또 등하원을 또 일정하게 관리를 또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등원 관리 해주는 데는 많아요. 근데 하원 관리를 안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왔어? 그러면 집에 언제 가든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하원 관리까지 해서 우리 친구가 원래 오늘 11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9시에 집에 간다고 막 짐을 싸고 가고 있으면 저희 관리 선생님이 쓱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가? 그러면 오늘 뭐 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좀 쏙 꼬시는 거죠. 1시간 더 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또 학부모님한테 바로 연락드려서 우리 친구가 오늘 9시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연락을 또 바로바로 드리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귀찮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바꾸지를 않고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또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시겠네. 어제 왜 일찍 갔는지. 그쵸. 그리고 어제 하기로 한 건 언제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가자 인 경우가 더 많고, 네. 정말 힘들어서 갈 때는 그거는 또 저희가 저희나 어머님이나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가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언제 보충할 것인지도 바로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거, 학습관에서 핸드폰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유 불문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가끔씩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이제 핸드폰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다. 그럼 얘한테 연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네, 해야 되나?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또 요즘 또 사회가 엄청 조금 약간 시흥시흥하고 또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저희 여자관, 남자관 모두 학습관 핸드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선생님 계속 가지고 계시죠? 네, 관리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1분 내로 바로 조치가 가능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사실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저번에 어머니랑 한번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저희 애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애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딱 입시를 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하원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기 전이라면, 우리 친구가 여기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저희 학습관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진짜 늦어도 2, 3분 안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등하원 처리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닌데, 사실 좀 일명 친구들한테 좀 일명 막 빡빡하게 조금 관리를 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 안전도 저희가 이제 필수 등원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꼭 나와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저희가 또 안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외출할 때 무조건 패드, 추적 패드 무조건 찍고 나갔다 들어와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자료를 수령해야 돼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라고 해도 조교수님도 얘기하고, 조교수님 그 내용을 또 저희한테 다 공유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체크해서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전화해서 또 지금 10분 안에 갔다 온다는데 왜 아직 안 와? 이렇게 물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다시 피드백을 또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학부모님들에게 다 공유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또 학습관 위치가 또 최적의 위치요. 더 10분 안으로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깝기 네.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고 저희 관리 선생님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학원 다니셨기 때문에 아 여기 너 어디 다원 고등관 갔다 온다고? 그러면 10분 안에 갔다 올 수 있겠네? 이러면서 막 그러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학습관에서 전자기기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핸드폰은 이유 불문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요즘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복습 동영상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인강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저희가 학업을 위한 용도로는 전자기기를 사용을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핸드폰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뭐 태블릿, 노트북 이런 기기들은 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해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예요. 저희 친구들이 처음에는 되게 귀찮아요. 아, 태블릿 쓰는데도 인강 듣는다고 하는데도 이 신청서를 써야 돼요 하는데, 이 신청서를 쓰는 이유가 친구들이 귀찮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내면 저희 관리 선생님들께서 아, 우리 친구 지금 전자기기 쓰고 있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바라봐 주세요. 우리 친구가 지금 진도에 맞춰서 인강을 잘 듣고 있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았는가? 잠시 딴짓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가가지고 지켜봐가지고, 이 전자기기가 사실 있으면 되게 유혹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막 카톡을 아무리 무음으로 해놨다 해도 자꾸 저 위에 자꾸 막 떠다니고, 친구들이 자꾸 인스타에서 뭔가 태그하고 DM 보내고 하면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흔들릴 수 있어서, 그런 흔들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무슨 선생님 뭐 복습 동영상 뭐 몇 회라고 네. 몇 회 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견적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보는데 1시간 반 걸릴 건데, 아니면 뭐 길어봤자 풀로 사실 동영상을 듣는다고 3시간인데 3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관리 선생님이 이거를 저희가 그냥 수기로 종이에다가 직접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지고 계시다가 끝나는 시간 이때 되면 가서 확인하시고, 그때 종료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물어보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 조금 불안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 알아듣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듣기 위해서 조금 더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늦어지면. 네. 그러면 그게 타당한 이유면은 추가로 연장해서 하라고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때도 이제 저희한테 꼴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전자기기가 먼 공간을 좀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전자기기로 인해서 학습이 방해되지 않게 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저희 보통 이제 이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느냐, 아니면 과목 수업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과목 수업 있나요? 저희가 지정된 과목 수업이나 뭐 의무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 본인 등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학습관에 등원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간단히 조금 말하자면 혼자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조교는 따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요즘 클리닉 같은 거 내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면 또 한참 잡혀있고 자기 해야 될 거 막 스카 가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살짝 놀기도 해야 되고, 중간에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은데 중간에 살짝 코너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클리닉 가면 잡혀있어서 못한다고 클리닉을 살짝씩 안 가려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클리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조교 선생님들만큼 설명을 잘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강사보다고 강사분들이 뭐 강사가 직접 클리닝합니다, 저의 수제자들이 클리닉합니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맞아요. 사실 엉뚱한 곳에서 이걸 질문을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내가 메인으로 듣고 있는 그 수업이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과의 케미,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 같은 걸 해결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도 하잖아요. 질문하는 법, 이것도 좀 맞아요. 저희가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코로나의 여파로 한참 중학교에서 뛰어놀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놀았어야 될 상황에 이제 우리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갑자기 인강으로 다시 한번 듣겠다고 왜?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사실
하죠. 자,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질문지 써보기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이거 해결한 다음에는 꼭 선생님한테 보여줘? 네.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며칠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어요. 시뮬레이션도 자, 클리닉 가서 너가 조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할지 한번 우리 시뮬레이션을 저 해보자. 3명의 조교분들 중에 어느 네. 분을 일단 자, 일단 내가 선택된 조교야. 자, 그럼 나한테 어떻게 질문할 거야? 말하면서 그렇게도 막 하면서 친구들을 좀 학습면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올라운드라는 좀 이름에 걸맞게 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상의하실 수가 있고 네. 사실 그런 면이 특히나 이제 저희가 남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온도 차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남자 아이들은 에어컨이 아무리 틀어도 덥다고 여자 아이들은 올해도 26도 이렇게 올려 춥다고 하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생활적으로 뭐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성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분간을 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 교감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가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소소한 것들도 많이 좀 환영을 하는 편이죠. 이게 좀 많이 뭔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 친구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학습적인 면도 학습적인 면인데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많이 친구들한테 올 거예요. 아,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뭔가 좀 뭐 자랑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걱정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저희한테 말해가지고 넘어가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좀 공감해주고 좀 해결해주려고 하고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친구들이 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 그런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남학생 같은 경우에 좋아 잘했어 약간 하는데 좀 네, 여학생 같은 경우엔 그런 심도 깊은 얘기도 사실 하고요. 좀 저희가 비밀 얘기를 많이 해서 약간 정말 어떨 때는 선생님처럼 막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돼 하면서 딱딱딱딱 해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친한 언니처럼 약간 좀 편한 사촌 언니 이런 느낌 있잖아.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사촌 언니 느낌으로 해서 그랬냐고 하면서 힘들어 보일 땐 또 같이 수다도 떨고 또 요즘 아이돌이 누가 잘생겼니?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또 친구들이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그거 붙여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누구랑 결혼하려면 내가 지금 네, 자, 이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된다 네. 이런 거. 자, 우리는 성공해서 누굴 만난다, 자, 잘생긴 사람 만난다 하면서 그렇게도 하면서 또 친구들의 살짝 이렇게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네. 그래도 저희도 그런 거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네. 아 이거 벌써 저기 얘기를 해봤는데 갑자기 남녀 합반인가요? 네, 아니요. 저희가 남학생, 여학생관이 분리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게 계절이 좀 뭐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과 겨울에 이제 남녀 학생들의 온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좀 달라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관이 저희가 항상 분리되는 게 최고다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분리되니까 온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각자의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좌석은 저희가 그 어떻게 지정되는 건가요? 저희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반시 자녀석 내에서 배정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배정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친구의 특성을 좀 물어봐요. 아, 조금 조교 선생님이랑 좀 네, 마주쳐야 아이 된다. 컨택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난 좀 등을 져서 하는 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좀 가쪽에 있으면 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막 사항을 물어봐서 아 그러면 난 여기가 좋겠다 하면서 좀 최적의 자리로 해서 배치를 해주는 편이고요. 학교 학년 배치도 저희가 이제 좀 봐서 좀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학교끼리 붙어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학년이 막 갑자기 또 너무 달라도 또 너무 고3 옆에 이제 1학년 애기 네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저희도 그런 것도 다 피해가지고 좀 최적의 자리로 맞춰서 하고 있고 또 그 지정된 좌석에 번호들이 다 있어요. 또 그걸 따라서 핸드폰 보관함도 이제 우리 학생별로 내 이름 제 번호별로 하는 거고 또 사물함 우리 친구들이 학습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이 다 있거든요. 그 사물함도 우리 친구들 지정 사물함이에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 네 사용하면 되고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정석인 것도 친구들이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스터디 카페에 다니다가 온 친구들이 아 지정 자리라서 짐 놓고 가기가 너무 좋다고.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저는 스터디 카페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실 공부하는 게 나는 3시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공 시간은 절대 3시간 안 되잖아요. 그때 낭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리 고르는 거거든요.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러면서 여기 계속 이 스터디 카페 유목민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갔다 와서 얘가 공부한 걸 보면은 3시간 했다고 그 분량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물론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놀지 않고 했는데도 로스되는 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지정서를 운영하는 것도 그 부분도 있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거 휴교표 찍고 핸드폰 꽂고 사물함에서 책 빼서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또 저희들의 있고요. 치밀한 계산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 점심이나 저녁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식사는 따로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또 식사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1시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7시에 외출이 가능은 한데요. 저희 가끔씩 저는 집밥을 좋아해서 아니면 도시락 싸우는 걸 좋아해서 도시락을 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시락 싸우는 친구들을 로비에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되고요. 저희 가끔씩 수업이 6시에 시작을 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사 시간을 앞으로 1시간 또 땡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또 시간표 조사를 하면서 그럼 이때 점심 먹으면 저녁 먹으면 되겠네 하면서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FAQ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되세요. 가끔 그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학년 비중이 어디가 제일 많나요? 네. 확실히, 근데 저희가 학년이 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가끔씩 고1이랑 고3이랑 같은 학습관 안에 있으면 혹시 3학년들이 혹시 뭐 이렇게 되게 무섭거나 하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또 고3 친구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 이제 고3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저렇게 했으면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1학년들은 또 덩달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네.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와 저한테 되게 감탄을 하는 그 고3, 고1 친구인데 고3 언니를 보면서 항상 감탄을 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해요? 하면서 감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왠지 저희 고3일까요? 저희 고3은 옆에 아이가 얘가 고3이고 자기가 고1 같다 그러던데. 제 끄트머리 그 안치 친구인데 제가 항상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이제 옆 자리에 앉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친구 1학년이거든요. 1학년인데 저렇게 하면 정교관 될 수 있겠다. 의대 준비하는 친구거든요. 정교관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보면서 학습관에 오면 그 친구도 그 언니 따라한다고 안 일어나요. 네. 그리고 저희 형제끼리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 애들이 보통 형 스케줄에 따라가거든요. 강제학습이 되죠. 그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어릴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공부 학습량을 계속 늘려놔야지 고2 때 고3 때 안 힘든데 고1 때 조금 하다가 고2 때 갑자기 못 늘어나거든요. 친구들이 몸이 아파요. 내 몸에 이렇게 루틴화된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친구들을 사실 잘 모르게 슬쩍 루틴을 바꾸죠. 치밀한 저희의 계획이긴 한데요. 모르게 살짝 바꿔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30분만 더 해보자 하면서 이게 막 매주 30분 막 조금씩 더 늘리고 하면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갑자기 자기가 1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야? 괜찮네? 말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지금 45분이 안 되시는데 됩니다. 저희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 끝나고요. 다시 이제 편집본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되게 저희가 뭐 자녀석이 몇 석 있나요? 하고 가끔씩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녀석은 사실 여름방학 끝나고 많이 안 나가서 자녀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방학 때 원거리로 이제 통학하던 친구들이 이제 빠진 소수 자녀석 그 정도밖에 없기는 한데 하고 저희가 뭐 1학년 우선이다, 2학년 우선이다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1, 2, 3학년 모두 받고 있고 연락을 빨리 주신 분 선착순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비고1 학생들도 많이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데 예비고1 학생과 부모님들은 11월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네.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상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02-3454-115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DNA 입시랩 올라운드 학습관 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뭐 질문 없을까요? 저 항상 많이 들어오던 질문 같은 거 없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죠? 이번에 뭐 저희 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 학교가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뭐 공휴일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딱 왔을 때 학습관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이번에 휴일이 6일이더라고요. 저희 6일 내내 학습관 오전부터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추석 끝나고 정말 연휴 끝나고 바로 수요일부터 시험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매일 와가지고 그 매일 오는 것도 저희가 학습 관리 선생님이 계속 상주에 계셔가지고 관리가 들어가는 똑같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오셔가지고 준비하면서 좀 시험 준비를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이게 효율적으로 되기가 어렵죠. 맞아요. 이게 추석이라는 말을 괜시 뭔가 이렇게 연휴? 이럴 때는 공간 분리가 답입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요. 저도 막 그랬었거든요. 친구들이 전화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게 최고죠. 저도 막 좀 한참 오래 되기는 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가 또 막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공간 분리가 답이더라고요. 집에서 하려고 앉았는데 뭔가 집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괜히 나가고 싶고, 괜히 뭔가 누가 왔네. 그래서 괜히 처음엔 원래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막 오면 괜히 반갑고 시험 기간에 오면. 그래서 확실히 이런 관리형에서 그렇게 받으면서 좀 추석이란 걸 모르게 그냥 오늘은 그냥 날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상으로 저희 설명회는 마치고요. 저희 상담 및 문의는 02-3454-115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